부자 되고 싶으세요? 예전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시대 탓하고 상황 탓해서는 안 돼. 평생 뼈 빠지게 번다고 해서 부자 될 수 없어. 오늘은 돈 절대 못 모으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종잣돈 마련이 어려워요. 뭐 절약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절대 돈을 못 모으는지 그 습관들, 여러분들 고쳐야 될 습관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미래의 돈을 미리 쓰는 습관입니다. 내가 미래에 벌 수 있는 돈을 미리 예측해서 미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미래의 돈을 안 쓰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생각해 보시면 신용카드라는 거는 지금 벌은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음 달에 지불할 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리 땡겨 쓰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다음 달에 받아야 될 월급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한다면 미래의 돈을 미리 땡겨 쓰는 그런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한 10여 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자산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 신용카드 항목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애매하더라고요. 실제 벌지도 않은 돈을 미리 지출한 부채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없앴고 체크카드로만 사용하면서 내 통장에 있는 잔고만큼 사용했어요. 근데 우리 신용카드는 적당히 사용하면 좋다고들 많이 하잖아. 특히 신입 젊은 친구들한테는 신용카드를 써야지 뭐 신용도도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얘기하고, 특히 혜택을 많이 활용하지. 그런 혜택들이 다 지출을 추가할 수밖에 없는, 실제 소비를 이어지게 만드는 상술이야. 혜택을 많이 누리는 사람일수록 소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영화관 할인을 해주면 어차피 영화 볼 건데 할인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영화를 안 보는 게 절약하는 것이. 내지는 놀이동산 할인 쿠폰이 오거나 아니면 편의점 할인 쿠폰이 오더라도 결국은 지출로 이어지는 할인이지 실제 그런 혜택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쓰는 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배달 쿠폰도 사실 모으지 않고 마트 같은 데 가면 적립해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 전화번호 뒷자리 알려주시면 적립금 저장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도 실제 난 쓰지를 않아. 내가 모아서 쓸 정도 될 정도 되면 실제 그 마트가 망하고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피자 쿠폰 10장 모으려면 피자 엄청 많이 먹어야 되고 치킨도 엄청 많이 먹어야 되거든. 부유해서 안 모은다기보다도 그 정도로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실제 모으려고 하지 않는 거지. 그거를 애타게 모으려고 더 먹는 소비로 이어진다는 거지. 미래의 돈을 미리 쓰는 습관, 이게 첫 번째 부자가 될 수 없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소득만 늘려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쁜 습관입니다. 지출을 통제하지 않고 단순히 소득만 늘려서 더 벌면 되지, 더 벌면 부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소득이 적지만 지출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부자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 역시도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득이 높았거나 아니면 투잡, 쓰리잡을 떠서 소득을 늘린 것보다는 지출을 극단적으로 통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물론 소득을 많이 받으면 좋죠.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소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 나가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여러분들이 부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습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푼돈으로 투자하려는 습관, 이런 거예요. 돈만 모이면, 여유분이 생기면 저축하지 않고 바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젊으신 분들이 대부분 해당되겠죠. 내가 월급을 타서 꾸준히 주식을 산다든지 코인을 사서 일정 바구니에 뭔가 투자를 하는 기분도 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저축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축을 해서 목돈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거죠. 1,000만 원을 모아보지 않은 사람은 1억도 모을 수 없어요. 1,000만 원을 마련해 본 사람이 1억의 목표를 가지고 저축할 수 있는 거고, 1억을 모아본 사람이 또 10억도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바로 부자가 되길 원하는데 그거보다는 스텝 모아가는 과정. 1,000만 원을 모아봤던 스킬이 있는 사람이 2,000만 원도 모으고 3,000만 원도 모으고 관리하는 능력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부가 한꺼번에 확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반드시 필요하거든. 우리 쉽게 다이소를 많이 가잖아.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 물품들이 엄청 많지. 나도 다이소 많이 이용하는데 그 제품들을 한번 봐봐. 품질이 어떤가? 수준이 많이 떨어지잖아. 근데 저렴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많이 사지. 활용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 물론 그 제품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 투자도 마찬가지거든. 종잣돈이 조금 있을 때에 살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종잣돈이 많이 있을 때에 살 수 있는 영역은 나름 따로 있거든. 그래서 수익률 면에서 종잣돈이 작은 경우는 리스크가 더 크고 안전한 투자로 가기가 좀 어려운 거지.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은 사실 종잣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아. 종잣돈을 모아서 모은 돈으로 주식하고 코인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 작은 돈이라도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걸 모은 상태에서 그 돈을 갖고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에 좋은 방법이지, 나는 왜 주식하고 코인을 투자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지. 힘들게 모았던 종잣돈을 너무 무차별하게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은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투자했을 뿐인데 그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그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야. 시장 상황이 선택한 거지. 종잣돈들이 결정하지 않은 시장 상황에 움직이는 건 나는 올바른 투자의 방식이 아니라고 봐. 내가 투자하고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나한테는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한 거지. 잃지 않는 투자. 물론 대박은 나지 않지만 꾸준히 현금 흐름을 발생하고 있는 투자를 만들려다 보니까 안전한 수익형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갔던 거지. 세 번째는 푼돈으로 투자하지 마라. 네 번째, SNS에 여행이라든지 맛집 사진만 잔뜩 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자 될 수 없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친구들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고가에 뭐 골프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고급 스포츠들을 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맛있는 음식점, 패밀리 레스토랑, 뭐 스테이크집 이런 데서 사진 찍은 거 올리면 야, 나도 저렇게 좀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뭐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돈을 썼고 나는 저축하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내가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취미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SNS에 올려서 나는 이런 식의 방향성을 가지고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나의 삶의 목표를 위해 달리고 있다는 모습을 올려주는 게 사실은 더욱더 멋있어 보입니다. 뭐 해외여행 가서 즐기는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골프 영상 드라이브 샷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이런 거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를 삼으세요. 그들은 지금 돈을 쓰고 있고 나는 지금 저축해서 모아가 나가고 있으니 반드시 그들을 초월할 수 있는 경주가 시작됐다. 뭐 토끼 거북이 경주 아시잖아요. 그들은 지금 잠자는 시간인 거고 나는 한 발짝 한 발짝 느리지만 앞으로 걸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사시면 행복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부자가 된다든지 이런 목표들이 사실 너무도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 생엔 글렀어 뭐 이런 생각으로 사시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보다는 단계적으로 내가 목표를 설정해서 나간다면 그 목표에 맞춰서 내가 지금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는지, 나의 미래에 나는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20년 후에 어떤 자산가가 되어 있어야겠다, 아니면 30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겠다라는 목표들을 막연하지만 세워보고 세워나가다 보면 작은 목표들이 생겨나요. 그럼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는 무엇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러면 올해 중에 이번 달에는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겠구나 라는 소 계획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삶이 지루하지 않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원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세세한 연 단위의 목표를 만들고, 그리고 원 단위의 목표가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월 단위의 목표를 또 만들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자를 나갈 건지, 그리고 내가 그 와중에 어떤 태도로 살아갈 건지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규율을 정해나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규율을 정해나가다 보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습관으로 자리매김이 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습관, 마법처럼 지출로 이어지는 습관들이 있어요. 무조건 지출로만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헬스클럽부터 끊죠. 일주일도 안 가고 포기해요. 지출을 해서 만드는 습관으로 우리는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노트북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재테크를 공부해야 돼. 그럼 무조건 학원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출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일종의 지출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살을 빼야겠다 그러면 일단 내가 습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장 쉬운 거는 운동화 있으니까
그냥 조깅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조깅 어려우면 걷기 1시간씩 해보고 그게 습관화가 잡히고 그러다 보면 달릴 수도 있는 거고 한 달, 두 달, 세 달 해봤더니 달리기에 적성이 맞는 것 같아. 그때 러닝머신을 장만하거나 아니면 헬스클럽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미리 헬스클럽부터 간다는 거죠. 그리고 러닝머신부터 구입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 우리 집에 있는 러닝머신 뭐 하는 거예요? 옷걸이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화분걸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면 뭘 사야 돼. 그래야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아무것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시는 게 진정한 부자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용주주가 얘기한 이런 습관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씩 바꿔나가지고 습관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실천한 게 오랜 기간 누적돼야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들을 하나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비로소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습관들이 여러 개 쌓이면 당신은 반드시 부자의 길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여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도 있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하나씩 만들어서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에 진입하시고 목돈을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길 응원하겠습니다.